자, 그 다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사 47로 문제. 선로중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로중수는 R, L, C, G 다 아시죠? 이것은 이제 선로, 전압, 전류, 전력과는 상관이 없고 전선의 종류라든지 재질, 그 다음에 굵기, 간격, 배치 이런 것들에 대한 상수. 이때 여기서 전선의 저항값, 온도 변화에 따라서 전선의 저항값이 나오죠. 지금 온도 변화에 따라서 저항값은 RT의 값은 RT0 중괄호 열고 1 플러스 알파 T0 그리고 T 마이너스 T0. 그래서 전선의 저항값인데 온도 차에 의해서 생기는 저항값의 변화죠. T0라고 적혀 있는 것은 기준 온도이고요. T0 도시는 기준 온도이고 T 도시는 변화된 다음의 온도죠. 가변 후 변화가 된 다음의 온도. 그래서 변화된 다음의 저항값은 기준 온도에 대한 저항값보다 1 플러스 그 온도 계수값의 온도차만큼 해줬다 그런 얘기거든. 지금 여기서 여기 알파 T0가 기준 온도일 때 이것이 T0 도시의 일대의 저항 온도 계수죠. 저항 온도 계수, 저항 온도 계수 값이었습니다. 우리 문제는 저항 온도 계수가 주어졌어요. 실은 주어졌는데 여기 우리 책에는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고,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 아니면 이 값이 안 주어집니다. 계산해야 되죠. 알파 T0의 값은 234.5 더하기 T0 도시분의 1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 문제는 알루미늄 전선이다 보니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동선일 때 말하죠. 구리일 때. 동선일 때 저항온도 계수값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수식하고 그 다음에 요 동선일 때 온도 계수값하고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240mm 제곱 강심 알루미늄 연선의 20도씨에서 1km당 저항이 0.125입니다. 이 전선의 50도씨 전에서 저항이 얼마냐? 20도씨에서 온도계수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R 50도씨일 때 저항값은 20도씨일 때 저항값이 0.12죠. 중괄호 열고 1 플러스 20도씨일 때 저항 온도계수가 0.00385라고 주어졌잖아요. 0.00385 곱하기 그래서 50도씨 마이너스 20도씨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값을 내면은 이제 저항값이 나오죠. 0.134 4번. 자, 여기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온도계수는 문제에 지금처럼 주어질 때가 있지만 안 주어질 때가 더 많다겠어요. 요 문제는 주어져 있지만은 온도계수가 0. 여기는 주어졌잖아요. 지금 이렇게 안 주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이유는 경동선이나 연동선일 때는 동선이니까 본인들이 계산해야 돼. 근데 우리 이 문제는 연동선이 아니고 경동선이 아니고 강심 알루미늄이잖아요. 알루미늄이어서 요 값을 주어진 겁니다. 얘가 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알루미늄이 아니고 동선 안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돼요. 계산식을. 다음에 48로 문제입니다. 자, 선로중수가 아닌 것 했군요. 선로중수는 R, L, C, G이니까 리액턴스는 아니죠. 리액턴스. 49번 문제. 배전선로에서, 송배전선로에서 저항, 인덕턴스, 정전 용량, 누설 콘덕턴스 4개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는 연속된 전개로입니다. 이 정수를 선로 정수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과 무엇에 따라서 결정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전압 전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전선의 종류라든지
전선의 굵기라든지 간격, 배치, 형상 요것에 대한 상수죠. 정답이 4번입니다. 다시 한번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로정수가 회로정수, 선로정수 우리가 전기회로를 만드는 정수 네 가지 R, L, C, G 저항, 인덕턴스, 정전용량, 누설 콘덕턴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전압, 전류, 전력이 아니라 전선의 종류, 굵기, 배치, 간격 아시겠습니까? 형상, 모양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선로정수는 그래서 전선의 종류나 굵기라든지 전선의 배치 또는 형상이라든지 도체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이 상수죠. 그래서 혼동하지 않도록 정답이 4번. 다음에 50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저항 그 다음에 인덕턴스, 정전용량, 누설 콘덕턴스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항 값은 다 아시다시피 저항 R 값은 로 A분의 L이라는 거 다 아시죠? 저항 값은 로 A분의 L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항은 우리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안 푸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된다 이거죠. 로 A분의 L 값이다. 이 값은 여기의 값이 58분의 1 곱하기 C분의 100값에 곱하기 A분의 L이다. 여기까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 58분의 1이라는 말은 연동선의 고유 저항률이고 이때 여기 C라고 하는 것은 전선의 퍼센트 도전율이죠. 전선의 퍼센트 도전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전선의 퍼센트 도전율이 경동선인 경우가 9거든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연동보다도 요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여기에 저항값은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퍼센트 도전율이 큰 걸 써야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퍼센트 도전율이 경동 같은 경우 91%니까 요 값보다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알루미늄은 61%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와 같이 되어 있죠.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이 반비례한다. 이건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전선, 아까 온도 변화에 따른 전선의 저항값 RT는 RT0보다 얼마만큼 더 크다. 1 플러스 알파 T0만큼 더 크다. 그런 얘기 아닌가. 요만큼 더 크다. 요거 외워야 된다는 얘기죠. 온도에 따른 저항의 변화값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고 참고로 하나 더 한다고 하면은 연선의 저항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연선의 저항값은 R 값이라고 하면 한 개의 연선의 저항값 R은 총 소선수분의 한 개의 저항값이고 여기다가 1 플러스 알파 또는 델타 시그마 아무거나 써도 돼요. 알파라고 쓸까요? 이때 여기서 알파 값은 요 값은 연입률이라고 그랬습니다. 연입률. 그래서 연입률까지 정의를 기억을 해 두실 것. 연입률이란 말은 연선의 길이에 대해서 소선의 길이의 비를 연선의 길이와 소선의 길이의 차. 연선 길이분의 소선 길이, 소선 길이 마이너스 연선 길이. 요만큼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더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지금 나와 있는 문제가 왜 그럼 연 뒤에 있는 문제는 없느냐 그런 얘기인데 우리 교재가 지금 약간 쉬운 문제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뺐죠, 실은. 빼고 다 심화 문제로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심화 문제라 그래서 별도로 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심화 문제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심화 문제가 별도로 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전력은 요거 빨리 풀고 제가 중요한 것들을 몇 개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아무튼 연선의 저항까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하시면서 요 추가로 더 알아두시면 뭐 심화 문제 있더라도 또 이상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은 요것만 딱 연습하시면 되죠. 여기까지 다 연습했을 때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안 돼 있으면 해야지. 50번 문제 갑니다. 인덕턴스 가죠. 자, 인덕턴스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인덕턴스하고 정전 용량을 하려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등가 상관거리라는 걸 해야 되죠. 왜냐면은 선로정수라는 것이 전선의 배치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배치가 삼각형 배치인지 직선 수평 배치인지 수직 배치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등가 상관거리가 달라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등가 상관거리 구하는 문제가 지금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등가 상관거리
등가성간거리는 기본 공식이 D의 n값은 도체가 n개였을 때 n 루트 D의 1번에서부터 D의 n번까지를 곱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등가성간거리. 이거죠. 그래서 이 등가성간거리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하학적 평균거리를 계산한 값으로서 이 값은 전선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 책에 51번과 같이 수평으로 배열되어 있을 때 물론 수평으로 배열되어 있을 때의 경간이 같았을 경우만 이야기합니다. 경간이 일정할 때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경간이 일정할 때 값은 이때 등가성간거리 D의 값은 D0라 할까요? D값에다가 3루트 2 이렇게 되죠. D값에 3루트 2 값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사각배열일 때 등가성간거리 D0의 값은 D값에다 6루트 2 하면 된다 그랬죠. D값에다가 6루트 2만 하면 되죠. 이렇게 이제 결과식에 요게 지금 하는 과정은 요게 세 수평배열이니까 여기 계산해보면 금방 알잖아요. 수평배열 요렇게 수평배열 되어 있다는 뜻 아닌가요? 아니 수평배열이란다. 요렇게 되어 있다는 뜻이죠. 51로 문제 같은 거 이때 간격이 일정하다겠습니다. 여기하고 간격이 일정할 때 이렇게 간격이 일정할 때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D고 여기가 D죠. 그랬을 때 D 곱하기 2D 값에 3분의 1승이란 뜻이니까 D에 2에 3분의 1승이니까 D 값에 3루트 2가 나올 수밖에. 그게 나온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 지난번에 해봤잖아요. 이제부터는 수평 배열하게 되면 D 3루트 2 바로 탁 알아야 되고 정사각 배열하게 되면 D 6루트 2 바로 알아야 되는데 아직 연습이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으면 이걸로 하세요. 그냥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걸로 그냥 하시면 돼. 그러면 굳이 안 외워도 할 수는 있죠. 전부. 자, 일단은 50번 문제에서 봐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50번의 문제의 답은 자, 삼상삼선식의 성간거리 D1, D2, D3였을 때 등가성간거리는 3개군요. 그러면 3 루트 쉬고 3개 곱해버리면 되죠. 정답이 2번이 답이고 51번 문제는 금방 이렇게 직선상의 배치였을 때 경간 일정이란 말은 아니군요. 성간거리 일정이군요. 미안합니다. 이게 경간 일정하고 상관이 없네. 선간거리가 일정할 때 이렇게 돼 있는 거군요. 그러면 D값에다가 3루트 2를 적용하니까 가번이 답이고 52번 문제에서 전선이 A, B, C가 일직선상에 배치됐다. A하고 B, B하고 C가 5m였을 때 51번 문제나 52번 문제나 같은 문제죠. 그러면 5에다가 3루트 2면 되는 거 아닙니까? D0는 5, 3루트 2 이렇게 쓰시면 되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D0의 값은 D값에 3루트 2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3루트 2 정답이 4번. 다음에 53번 문제. 이게 정사각 배열이죠. 정사각 배열은 D가 6개 있다. 잘 모르겠으면 요거 수식이 바로 생각이 안 나면 D0의 값은 자, D가 몇 개 있는가 세어봐. 4개 있다. 대각선이 루트 1인데 요게 몇 개 있다? 2개 있다는 얘기 아닌가? 총 개수가 6개니까 요 값에 6분의 1승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 지금. 6분의 1승. 그러면 요 값은 D는 6승이니까 밖으로 나가고 루트 2는 제곱했으니까 2이고 2의 6분의 1승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요 값은 이렇게 쓰거나 또는 D값에다가 6루트 2라고 쓰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다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정답이 D값에 6루트 2, 4번이 답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죠. 안 외워지면은 저처럼 요 수식 D의 n값은 n루트 써가지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54번 문제는 정사각형 배치이고 사도체죠. 소도체 반지름은 여기서 등가성간거리 할 때 거의 필요 없지요. 소도체 간격이 얼마냐? 32cm군요. D값이 32cm이니까 여기서 등가 값은 D값에 2의 6분의 1승이라고 했으므로 32 곱하기 2의 6분의 1승이 답이다. 바로 나와버리죠. 정답 1번 이렇게. D.
근데 요게 잘 생각이 안 나면 아까 저처럼 요렇게 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문제 55번 문제도 마찬가지 문제죠. 지금 4개의 도체가 정사각형으로 배치됐다. 소도체 간격, 기하학적 평균거리, 기하학적 평균거리나 그 다음에 등가 성간거리나 같은 거리라고 봐야 되죠. 40cm니까 40cm 곱하기 그 다음에 D에 3루 6루트 6루트 2죠. 이렇게. 그러면 계산기만 누르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2승이지. 그러면 0.45m. 그냥 이거 귀찮으니까 0.4 6루트 누르면 간단하게 바로 나와버리죠. 등가성간거리 하나 두시고 56번 문제입니다. 자, 지름이 D였고 성간거리가 대문자 D였을 때 자기 인덕턴스는 얼마냐? 자, 인덕턴스는 기본 수식이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의 R분의 D 값에 단위는 미리 Nm 킬로미터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때 복도체일 때는 어떻게 했나요? 다도체. 또는 복도체였을 때 이때 도체수 N개. 다도체. 도체수를 N이라고 봤을 때 L의 N값은 여기 0.05를 그 개수로 나누고 더하기 0.4605 쓰고 로그 10에 이때 여기 R값 대신에 R 다시라고 쓰세요. D 쓰고 단위는 미리 헨리/퍼 킬로미터죠. 이때 여기서 R 다시 값을 등가 반지름이라고 하며 이 등가 반지름 값은 R 다시의 값은 이 등가 반지름 값 N 루트 R 값에다가 S N-1승 이렇게 쓰시면 된다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안 나오면 말고. 안 나오면 말해야지 어떡해. 요걸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겠죠. 표현이 이제 여기 N 루트니까 R 값에 N분의 1승 곱하기 S 값에 N분의 N-1 이렇게 표현되어도 똑같은 얘기죠. 분모 N자 나가는 거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등가 반지름만 더 계산해 주시면 되고 여기 앞쪽에 나눈다는 사실만 알아두시면 되죠. 이렇게. 이것이 인덕턴스 값. 그럼 이것은 단도체일 때 일반적인 인덕턴스 값이고 단위계당 미리 N리 값입니다. 자, 문제 여기서 R 값이 얼마냐면 요 R 값은 반지름이죠. 지름이 아니고. 반지름이기 때문에 문제에 지름으로 주어지면 여기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반지름이니까 이 반지름 R 값은 2분의 D, 직경의 절반이라는 뜻이거든. 이해가셨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에서 56번에서 직경이 D로 성간거리가 D고 직경이 D로 주어졌으니까 여기 R 대신에 2분의 D만 여기다 넣으면 여기 2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므로 56번의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 되죠. 56번의 정답은 라번. 여기 값이 요 값이 R분의 D분의 2D로 되겠죠. 요 값이 위로 올라갔으니까.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거 속으면 안 됩니다. 정답이 라번. 다도체하고 단도체하고 반드시 기억하실 것. 자, 다음에 57번 문제. 그림과 같은 D메타의 간격으로 반지름 R메타인 두 직선 A하고 B가 평행하게 가설됐을 때 인덕턴스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 R분의 D 값 가번. 58번 문제. 삼상 3선식 송전선에서 바깥지름 20mm 경동선 그림과 같이 일직선으로 수평 배열되어 있군요. 1km마다 인덕턴스 값은 얼마냐? 1km마다 인덕턴스 값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의 R분의 D. 이때 여기 D 값은 등가 성간거리 N 루트
D1번에서 D의 n번까지만 해주면 되는데 이 값이 지금 수평 배열이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D 값에 n-2가 되죠. 그 다음에 D 값에 2n-2 이렇게만 쓰시면 되죠. 3-2인가요? 3-2만 쓰시면 되겠네요. 2에 아무튼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러면 0.05 플러스 0.4605 로그 값에다가 10에 전선의 반지름이 20mm인데 지름으로 줘줬군요. 그럼 20mm 10의 마이너스 3승을 2로 나누고 등가 성간거리 D값이 얼마야? 2m입니까? 2에 곱하기 3루트2 이렇게 쓰시면 되죠. 3루트2 여기 3자. 오케이. 그러면은 값이 나오겠네요. 계산해보면 1.16 정답이 가번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네. 다음 문제입니다. 자, 59번 문제. 전선의 반지름을 R, 소도체 간격의 L, 성간거리가 D, 복도체 인덕턴스 L 값은 L은 0.4605P 플러스 0.025mN/km이다. 이때 P 값은 얼마냐? 다시 한번 써보면 복도체 인덕턴스 값은 0.05를 N 값으로 0.4605 로그 10에 R 다시 분의 D 이렇게 썼다 그랬거든. 지금 여기서 복도체란 말을 썼습니다. 복도체란 말은 N값이 몇 개짜리를 말하냐? 2개짜리를 말하죠. 복도체 N값이 2개짜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E자가 들어가면 요 값이 0.025니까 2개가 있고요. 0.460P니까 요 값이 지금 P값이라는 얘기인데 우리 책대로 하면 안 그렇습니까? 문제가 0.4605P 더하기 0.025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가 요게 E자를 집어넣으면 요 값이 0.025가 나오잖아 지금. 요것만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그랬잖아요. 문제 잘 보시면 0.4605P 했으니까 이 값만 계산해 달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그러므로 P 값은 로그 10에 R 다시 분의 D 요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R 다시 분의 B 값, 요거 값 계산 바로 해보도록 하죠. 자, 로그 값 쓰시고 잘 안 보인가요? 여기다 쓰시도록 하죠. P 값은 로그 10에 R 다시 분의 D 값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R 다시 값이 복도체였죠. 요거 잠깐 대기. 요거 이제 어차피 풀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보도록 하죠. 복도체일 때 등가 반지름 여기 복도체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D죠. 이때 등가 반지름 D0의 값은 D 값에다가 3루트2라고 그랬었죠. 등가 요거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등가 반지름 해야 되는데 다른 거 있군요. 반지름 R 다시 값은 R 값에 n분의 1 값 곱하기 S 값에 n분의 n-1승이죠. 요 값을 다시 쓰면 n 루트 R 값에다가 S의 n-1승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복도체였을 때 도체수 몇 개? 복도수 n 값이 요거 2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요 값은 루트 2 루트 R 값에 S의 e-1승. 그럼 요 값은 그냥 루트 RS 값. 요것도 물어보는 문제가 그 밑에 60번의 문제죠. 요 문제 60번 문제가 요 문제죠 지금. 요거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요 문제를 알아야 풀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이제 등가 반지름일 때 복도체 반지름 값은 루트 RS의 값이니까 여기서 우리 문제는 여기 요 간격을 뭐로 준 것 뿐이에요. L로 주어진 것 뿐이잖아요. 문제. 도체사의 간격을 L로 주어진 것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루트 R 값에 L 값에다가 D 값으로만 들어간다는 뜻이죠. 정답이 가번이 정답이 되죠. 우리 문제는 여기 간격을 L로만 주어져 있는 겁니다. L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등가 반지름 여기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 문제, 거기 50, 60 몇 번인가 그게? 60번 문제죠. 60번 문제가 이제 RS로 바로 나와 있는 문제죠. 그래서 60번 문제는 가번이 답이죠. 이 문제가 지금 60번 문제 푸는 것이죠. 그리고 60번을 먼저 풀고 50번을 나중에 풀걸. 자, 그 다음에 60번의 정답은 가번입니다. 61번 문제도 같은 문제 같은데 61번 문제 복도체 선로에서 소도체 지름이 8mm고 소도체 간격이 40cm였을 때 등가 반지름 복도체 등가 반지름은 루트 RS라고 했어 금방. 그러면 루트를 쓰고 전선의 저항값이 여기 지름값이 지금 반지름이죠. R값이 8mm니까 반지름은 8mm 0.4cm인가요? 문제가? 그러면 cm로 바꿔야 되지. 0.8cm를 2로 나누고 곱하기 간격이 40cm죠. 이해가셨나요? 그러면 4, 4, 16 그러면 4가 나오겠군요. 4cm cm로 단위만 바꿨습니다. 정답이 4번 4cm. 다음 문제 62번 문제입니다. 선간거리가 ED이고 도선의 지름이 D였습니다. 단일이당 정전용량값. 우리가 정전용량에 정전용량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금 교재가 지금 요거 말고 대지를 기로로 하는 인덕턴스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죠. 대지를 기로로 하는 인덕턴스 요것도 알아야 되죠. 인덕턴스 LA 이 값은 대지를 기로 0.1 플러스 0.4605 로그 10의 R분의 EHE 단위는 미리 헨리 퍼 킬로미터. 여기가 이제 원래는 D값 들어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D값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대지를 기로로 하니까 여기 이제 D값을 알 수가 없잖아. 선간거리를. 그러니까 이것은 HE를 갖다가 상당 대지면의 길이죠. 상당 대지면의 길이, 깊이라고도 하죠. 길이. 여기 0.1은 0.05가 들어가야 되는데 대지를 기로로 할 때는 전기적 거리가 전체 거리의 절반밖에 아닙니다. 줄이 하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줄이 하나밖에. 그래서 2배 그냥 해준 것이죠. 이렇게. 여기 상당 대지면의 깊이, 상당 대지면의 길이 또는 깊이. 이것은 잘 모르면 지표상 높이의 2배인데 지표상 높이를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상당 대지면의 깊이니까 요 값은 2분의 H 플러스 H 제로값 H12 할까요? 이렇게. 이것은 지표상 높이, 이건 땅 속에서부터 귀로 중심점까지의 거리를 말하죠. 근데 아무튼 상당 대지면의 깊이는 문제가 주어지니까 신경 쓸 거 놓고 요 수식이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번 문제에서 정전용량 물어봤잖아요. 정전용량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죠? 정전용량은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선간 정전용량이 있고, 그 다음에 대지 정전용량이 있고, 그 다음에 작용 정전용량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선간 정전용량 기호를 C의 M을 주로 쓰고, 대지 정전용량 CS를 쓰고, 그 다음에 그냥 C를 쓰죠. 이렇게. 이때 선간 정전용량은 정전 유도 전압 계산할 때 주로 사용하고, 정전 유도 전압을 계산할 때 주로 사용하고, 대지 정전 용량은 일선에서 땅으로 흘러가는 전류니까 이것은 지락 전류죠. 일선 지락 전류를
계산할 때 사용하고, 작용 정전 용량은 정상 운전 중에 운전 중 충전 전류 또는 충전 용량, 충전 전류 또는 충전 용량, 아무튼 정상 운전일 때 값을 계산할 때 사용하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여기 작용 정전 용량 요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작용 정전 용량은 단상일 때가 C 이꼬르 CS 플러스 ECM이라 그랬고, 삼상일 때가 CS 플러스 3CM이라고 그랬었죠. CS 플러스 3CM. 물론 여기에 이제 작용이라는 말은 일선당 작용을 말하죠. 일상당 또는 일선당 이거 말하는 거죠. 일상당 또는 일선당 작용 정전 용량이 이제 CS 플러스 2CM과 3CM으로 나오게 되죠. 이때 이 값은 다시 쓰게 되면 이 값은 0.4605를 로그 10분의 R분의 1로 나누니까 0.2413이죠. 0.02413을 그 다음에 로그 10 R분의 D로 이렇게 나눈 값, 단위는 마이크로 페럿 퍼 킬로미터, 이렇게 나눈 값이었죠. 요 값. 요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건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값이 나오는 것을 단위 길이당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0.02413을 로그 10 R분의 D로 나눈 값. 여기는 두 개 다 같은 값이에요. 이 하나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나 똑같죠. 단상이나 삼상이나 같은 값으로서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선당 값이 일선당 값, 선 하나당 값. 그래서 이렇게 이때 여기 D는 등가 선간 거리이고, 그 다음에 R은 반지름이죠. 만약에 복도체이면 등가 반지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실 걸로 믿고, 그러면 62번의 문제는 당연히 여기 문제에서 요것을 D로 조졌으니까 2분의 요거 D분의, 잘 보세요. 여기 R 값을 몇 배로 한다는 문제에서 선간거리가 2배로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름으로 줬으니까 2분의 D가 돼야 되죠. 그러잖아요. 문제. 62번 문제에 선간거리가 2D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름으로 줘줬으니까 반지름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요걸 정리를 하게 되면 D분의 4D가 되죠. 그래서 정답이 가번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지금 요게 D분의 4D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62번의 정답은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63번 문제. 송전솔로에서 정전 용량은 등가 선간거리 D하고 D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정전 용량 C값은 0.02413을 로그 10의 R분의 D로 나눈 값이라고 그랬으니까 D가 증가하면, 이 값이 증가하면 이 분모가 커지게 될 것이고, 커지면 줄어들죠. 그래서 감소한다, 정답이 나번이 답이 되죠. 그러잖아요. D가 증가하면 로그 하면 분모가 커질 것이고, 커지면 이게 줄죠. 감소한다. 다음에 64번 문제. 도체의 반경이 2cm고 선간거리가 2m였을 때 이때 작용 정전 용량은 얼마가 되느냐. 작용 정전 용량은 C의 값은 0.02413을 로그 10 R로 나눈 값 0.02413을 로그 10의 R분의 D로 나눈 값. 자, 이때 여기 반지름 값은 2cm라 그랬죠? 그러면 반지름은 1cm가 되겠네요. 반경이 2cm인가요? 그럼 2cm 그대로 쓰면 되지. 선간거리가 2m. 2m면 여기 단위 맞춰야 되잖아. 200이라고 쓰죠, 그럼. 그죠? 200. 요거 그러면 10에 2가 나오고 절반이란 뜻이네.
절반이면 1306이 07 되겠구만. 정답이 나번 0.01 2 06 정답이 나번이 답이 되죠. 계산기 누를 것도 없네. 그죠? 계산기 누를 것도 없습니다. 65번 문제. 삼상 삼선식 선로가 있습니다. 삼상 삼선식 선로. 이때 CS 대지 정전 용량, 선간 정전 용량 C의 M값, 일선당 정전 용량 값 단상이었을 때 CS 플러스 20M, 삼상이었을 때 CS 플러스 30M. 답은 몇 개 틀리셨나요? 지금까지? 2개 틀렸나요? 하나도 안 틀렸어? 그게 맞는 거 아닌가? 집에서 다 풀어보고 오시라겠는데 내가 100개까지만. 66번 67번 내가 번호를 잘 불렀구나. 여기 66번 문제였구만. 65번 문제 번호가 안 보이네. 65번 송배전에서 작용 정전 용량이 사용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상 운전 중에 충전 전류나 조류를 계산할 때 사용한다. 여기서 가번에 일선 지락 전류가 일선 지락 고장 시 고장 전류 계산은 대지 정전 용량이 계산한다 그랬고, 라번에 인접 통신선에 대한 정전 유도 전압 계산은 선간 정전 용량으로 계산한다 그랬죠. 그리고 정상 운전 중일 때 전력 즉 조류라든지 충전 전류는 작용 정전 용량인 나번이 정답이 되고, 66번 문제 삼상 삼선식 일선당 정전 용량은 CS 플러스 30M, 단상은 CS 플러스 20M, 30M. 67번이 단상 끝이네요. 단상은 CS 플러스 20M. 정답이 나번. 그래서 CS 플러스 30M과 CS 플러스 20M을 기억하실 것. 68번 삼상 삼선식 삼각정 배치에서 송전선로에서 각선의 대지 정전 용량은 대지값이 0.5038, 선간이 0.1237, 일선당 작용 정전 용량값 C는 CS 플러스 30M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지 정전 용량값이 0.5038 더하기 3 곱하기 선간 정전 용량이 0.1237.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0.8749. 8749. 정답이 나번. 그래서 CS 플러스 30M만 알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 천하의 쉬운 문제. 천하의 쉬운 문제. 다음 문제인데요. 삼상 1회선 송전선에서 삼상 전압을 가해 충전할 때 일선에 흐르는 충전 전류가 32A였고 또 3선을 일괄해서 이것과 대지 사이에 상전압을 가했을 때 충전 전류가 60A였다면 이 선로의 대지 정전 용량과 선간 정전 용량의 비를 구하라겠습니다. 자, 69번 문제. 문제의 요지가 뭐냐면 대지 정전 용량하고 선간 정전 용량의 비를 구하라겠죠. 그러면 CS하고 CM 값의 비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근데 주어진 것은 지금 충전 전류 2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충전 전류 2개, 32A하고 60A짜리가 2개 주어져 있죠. 일단 충전 전류라는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충전 전류 I의 값은, IC 값은 J 오메가 C2 값이 되죠. J 오메가 C2 값. 요 말은 J 오메가 C의 루트 3분의 V란 얘기가 같죠. 이때 여기서 2라고 쓴 것은 일선의 대지 전압이고, V라고 쓴 것은 사용 전압이죠. 선간 전압이죠. 선간 전압입니다. 이때 이 선간 전압이 공칭 값이죠. 공칭.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죠. 이렇게. 자, 우리 문제 읽어보면 루트 3분의 1을 가했다고 했다는 말은 사용 전압에 루트 3분의 1을 가했으면 일선에 대전압 됐다는 얘기거든,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식이나 같은 값이죠.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면 32라는 개념이 어떤 암페어인지 한번 봐보. 32. 문제 32. 삼상전압을 인가할 때란 말은 삼상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일선에 흐르는 충전전류잖아요. 일선에 흐르는 충전전류는 삼상 작용 정전용 때문에 흘러가는 전류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 C의 값이 여기에서는 여기 C의 값이 CS 플러스 3CM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32는 작용 정전 용량이니까 J오메가 CS 플러스 3CM으로 써야 맞는 거죠. C값. 그 다음에 여기 E값 대신에 이걸 썼단 말이에요. V라고 써도 되고요. E라고 써도 일단 E라고 써보도록 하죠. 루트 3분의 V가 가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해질 것이다. 이자. 여기서 60은 어떤 전류가 또 따져볼까요? 60이 어떤 전류인가요? 또 삼선을 일괄하여 이것과 대지 사이에 상전압을 가했습니다. 상전압을 가했을 때 그때 충전 전류니까 상전압 구해 가봐. J 오메가 C2를 가했다는 건데 1을 가했다는 이때 전류가 얼마냐 여기 정전 용량이 얼마냐면 삼선을 일괄해서 대지라고 그랬죠. 그럼 거기에 C값은 대지 정전 용량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삼선을 일괄하여 대지. 그러니까 대지 정량 여기가 3CS가 들어가죠. 그리고 E 값이 되죠.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 이와 같이 지금 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이때 여기 요 E 값이 있잖아요. 여기 여기 대지전압이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 문제는 삼상전압이라고 그랬죠. 삼상전압은 공칭전압이거든. 그래서 요 값 대신에 E 값 대신에 루트 3분의 V로 써도 돼요. 똑같아. 어차피 여기 E 값 대신에 이렇게 쓰는 거나 E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 값이란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놓고 계산해. 일단 여기까지 요걸 1식이라고 보고요. 요걸 2식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문제의 핵심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서 요 식만 세우면 문제 다 푼 거나 마찬가지죠. 요걸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의 관건입니다. 충전 전류는 J 오메가 C E 값. 여기 E하고 상전압 관계, 상관전압 관계는 루트 3배의 관계. 그래서 여기 E자 대신에 루트 3분의 V라고 써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값에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 저는 E자만 써놨어요. 이해가셨나요? 그 다음부터는 산수죠. 여기서는 문제가 CS하고 CM의 B만 구하면 되는 거거든. 문제가 대지 정전 용량하고 선간 정전 용량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수식에서 1식과 2식 모두 J 오메가 E, J 오메가 E로 정리합니다. 정리. E자 대신에 어차피 요걸 써도 마찬가지거든. 루트 3분의 V 쓰고 정리하면 마찬가지잖아. 똑같은 수식 나오죠. 정리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 1식을 정리하면 J 오메가 빼면은 요놈이 여기로 가니까 CS 플러스 3CM분의 32란 뜻이죠. 2식을 정리하면 요거 들어갔으니까 3CS분의 60이란 뜻 아닌가요? 이 값이 두 개가 다 J 오메가 2로 정리가 됐죠. 요 두 개가 다 전부 얼마냐면은 J 오메가 2다 그런 얘기 아닌가 지금? 그럼 이 두 개가 수식이 같다는 수식이거든 지금. 같으면 다 풀었죠 이제. 요거 20 잡고요. 대각선 곱하기 같죠? 그러면 구분해 보세요. 20 곱하기 CS 20CS 플러스 요거 60CM 요거 32CS라는 값이 나오죠. 32CS가 나오죠. 자, 요거 일로 넘겨주고 계산하면 그러므로 60CM 값은 넘어갔으니까 12CS가 되죠. 두 개 P가 몇 배가 나오는가? 60하고 12. 5대1 나오죠. 그러면 CS의 값은 CM의 5배. CS 대 CM의 B는 5대1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이해가셨나요? 이러죠. 얘기잖아. CS 값이 CM의 5배라는 얘기 아니야, 이게. 그러므로 CS 대 CM의 B는 5대1이다. 이렇게 값이 나오죠. 5대1. 이해가셨나?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여기 산수고요.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것만 할 줄 알면 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요놈이 문제다 그런 얘기죠. 위에 여기서 헷갈리는 게 요 V하고 루트 3분의 1이라는 나눠줬다는 말에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루트 3분의 1 일선에 흘러가는 전류니까 선 하나에 흘러가는 전류니까 반드시 전압은 일선의 전압으로 계산해야 돼요. 선 하나의 전압은 대지전압이거든. 대전압, 그래서 대전압으로 잡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 값 대신에 이제 여기 제대로 풀려면 루트 3 나눠서 풀어야 돼. 여기 두 가지 다 원래는 루트 3분의 V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푸는 거나 이자로 써놓은 거나 어차피 일로 정리하면 똑같잖아. 요걸 이렇게 표현하나 이렇게 표현하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요 개념을 모르니까 V라고 표현하고 여기 루트 3분의 1을 나눠야 되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죠. 루트 3분의 1을 가했다고 표현해놨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요와 같이 그냥 풀기만 하면 되죠. 요 수식만 세우면 나머지는 시군종 먹기. 이것이 이제 그럼 아예 우리 찍어버립시다. 그냥 어차피 문제 똑같이 나올 거 아닌가? 그냥 CS하고 CM이 B 나오면 1대5, 5대1 또는 5분의 1 찍으면 되겠네. 지가 답해봐야 뭐 이거 바꿔놓기 아니면 분수로 밖에 더 표현하겠어 이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풉니다. 5대1. 그것도 할 줄 알아야 5대1로 찍지. 할 줄 모르면 못 찍죠. 70번 문제. 충전 전류는 일반적으로 어떤 전류냐? 충전 전류 금방 했잖아. J, 오메가 C 이 값. 원래 콘덴사가 있다. 다 아시다시피 전압이 있다. E가 걸린다. 이때 흘러가는 전류 I는 XC분의 2다. 다 알고 있는 것이죠. XC 값은 J, 오메가 C분의 1분의 2다. 그래서 J, 오메가 C 이 값이 나온다. 그러므로 전류는 전압에 대해서 J 90도 앞선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전류는 전압에 대해서 J 90도 앞서 있다. 그래서 충전 전류는 90도 앞선 전류다. 참고로. 대지 지락 전류가 있습니다. 삼선을 일괄한 대지 지락 전류. 삼선 일괄하는 대지 전류, 지락 전류죠. 이것은 삼선을 일괄한 대지 지락 전류니까 이것은 충전 전류죠. 앞선 전류입니다. 진상이죠. 다 아시다시피 선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대지 정전 용량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CS 값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이때 여기서 지락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지락 전류가 흘러간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그럼 지락 전류는 어떻게 흘러가? 그래서 이렇게 흘러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전압이 V가 걸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전압은 루트 3분의 V, 요 값이 이 값이다고요. 이렇게 걸린다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흘러가는 전류는 IC의 값, 요게 I의 C의 값은 J, 오메가 CS가 몇 개 있어? 3CS의 이 값, 루트 3분의 V가 흘러간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것이 무슨 전류냐? 콘덴서에 흘러가니까 J, 90도 앞선 전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대지 충전 전류는 진상 전류.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대지 충전 전류는 얼마냐? 무조건 진상이지. 앞에 대자가 있으나 없으나 항상 충전 전류 진상. 그럼 한 가지 더 해볼까요? 탈락 전류는 가해지는 전압에 대해서 진상입니까? 지상입니까? 탈락됐습니다. 이번엔 여기가 탈락됐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죠. 여기 탈락됐습니다. 그럼 탈락 전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맞죠? 탈락 전류. 그럼 여기 가해지는 전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압에 대해서 탈락 전류는 진상이냐 지상이냐는 얘기죠. 진상? 지상 어떤 거? 찍어보세요. 탈락 전류는 용량하고 상관이 없죠. 여기서 여기까지 선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여기는 저항이 R과 L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C는 이렇게 넘어가니까. 물론 여기 단락됐기 때문에 정전 용량이 쇼트된 것이죠, 지금. 그러면 여기 저항과 인덕턴스만 있으니까 당연히 지상 전류가 돼야 되죠. 인덕턴스. 그래서 단락 전류는 가해지는 전압에 대해서 지상 전류이고, 삼선을 일괄한 대지 전류는, 여기에 대지 지락 전류는, 이 지락 전류는 무슨 전류다? 충전, 진상이다. 전압에 대해서. 그래서 아예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봐요. 단락 전류의 위상. 그러면 지상 바로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대지 전류, 대지 충전 전류의 위상, 진상입니다. 그래서 그 위상 관계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1번 문제입니다. 이제 충전 전류 계산해 보도록 하죠. 전압이 66,000V, 주파수 60Hz, 헤르츠의 기호가 가로가 바깥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타 났네요. 헤르츠. 길이 20km, 심선 한 선당 작용 정전 용량이 0.3464 마이크로페르 킬로미터. 삼상 지중전설로든 가공전설로든 여기 충전전류 계산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충전 계산하는 거 똑같아요. 이때 삼상 무부하 충전전류는 얼마냐? 정전 용량 이외에는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충전전류 값은 IC의 값은 J, 오메가 C, 이 값이 기본값이에요. 이렇게 여기 기본값이라고요. 금방 했듯이. 그러면 여기다 놓고 그냥 풀어. 크기 구할 때니까 J자 빼고요. 오메가 값이 2파이 F, 2파이 곱하기 60, 377에다가 자 C 값입니다. C 값은 여기에서 문제가 1선당이라고 그랬죠. 1심선당 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C 값을 C는 CS 플러스 3CM으로 풀어야 되죠. 뭐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C 값이 CS 플러스 3CM으로 풀어야 되죠. 곱하기 CS 값이 얼마인가 한번 봐보세요. CS 대지 정전 용량 값이 대지 뭐야 이거 작용 정전 용량이 주어져 1선당 작용 정전 용량이 주어졌네요. 미안합니다. 1선당 작용 주어졌군요. 0.34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여기 단위가 퍼 킬로미터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킬로미터라고 적혀 있으니까 곱하기 10에 몇 킬로미터를 해줘야 됩니까? 200km, 20km 해줘야 되죠. 그래서 1선당 작용 정전 용량이 아예 주어져 있으므로 그냥 요 통째로 다 주어졌군요. 그래서 여기 해주시고 킬로미터 값 20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해지는 전압인데요. 전압이 6,600V, 66,000V인데 요건 공층 전압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계산된 값은 요 값은 이 값은 일상당 전압이죠. 일상의 전압이니까 항상 이 값은 루트 3분의 V. 이해가셨나요? 상전압하고 선간전압 사이 관계. 그래서 루트 3분의 66,000V 이렇게 써야 되죠. 루트 3분의 66,000V. 계산기 누르면은 값이 99.2가 나옵니다. 99.2, 99, 5라고 적혀 있네요. 정답이 3번. 이렇게. 여기서 이제 단위를 잘 보고 하세요. 요놈의 단위가 마이크로 페르 퍼 킬로미터라는 사실 요거 꼭 기억해요. 여기 요놈의 단위가 마이크로 페르 퍼 킬로미터. 그럼 여기 20km 값 해줘야 되죠. 킬로미터 값이니까 해줘야 되고요. 여기 전압 E 값 해줘야 되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72번 문제. 60이고 154kV, 길이 200km, 삼상 송전선의 대지 정전 용량. 이번에는 CS 값하고 CM 값이 따로 주어져 있고요. 똑같은 문제나 마찬가지죠. 같이 그냥 바로 풀까요? 충전 전류는 60Hz니까 377 나오죠. 곱하기 370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CS 플러스 3CM으로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 CS의 값이 CS 대지 정전 용량이 0.008 더하기 3 곱하기
C의 M값이 0.0018. 단위가 마이크로 값이니까 마이너스 6승. 킬로미터당 값이니까 200km. 전압이 154kV니까 루트 3분의 154 곱하기 10의 3승. 이해가시죠? 그래서 CS 플러스 3cm 한 것에 이건 마이크로페럴 값, 이건 킬로미터당, 이건 전압 E 값이죠. 여기는 2파이F고요. 오메가 값이죠.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계산기 눌러보면 89점, 약 90 정도가 나옵니다. 89.9, 90 정도 나오군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수식은 아주 간단해. J 오메가 C E 값일 뿐입니다. J 오메가 C E 값. 73번. 삼상 1회선하고 대지간의 단위 길이당 충전 전류가 0.25 암페어/km죠. 그러면 18km. 자, 충전 전류 IC의 값은 여기 18km죠. 그럼 당연히 1km 곱하기 18km 하면 되거든, 이렇게. 1km의 전류에다가 18km 해주면 되잖아요. 1km 전류가 지금 0.25에 18km. 어려운 거 없습니다. 4.5 암페어. 오케이. 그래서 충전 전류, 문제는 충전 전류 우리가 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정전 용량 식하고 전압입니다. 선간 전압과 상전압 사이 관계. 문제에 주어지는 전압은 공칭 전압으로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일상 전압, 대지 전압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다 공칭 전압이에요. 공칭 전압은 선간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충전 전류 구할 때는 일상의 전압으로 계산했죠. 루트 3번 나누어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4번 문제. 어떤 콘덴사 3개를 선간 전압이 3300V, 주파수 60Hz 선로에 델타로 접속하고 60kVA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때 콘덴사 한 개의 정전 용량 값은 얼마냐? Q의 델타의 값은, Q의 델타의 값이죠. 이것은 3 오메가 C2의 제곱값이죠. 요 말은 3 오메가 C2의 제곱값, 또 말은 오메가 CV의 제곱값이죠. 여기서 2는 루트 3분의 V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값이나 이렇게 쓰는 값이나 같은 값이죠. 아니요, 2는 일상의 전압, 상 하나의 전압, 대전압, V는 공칭 전압입니다. 루트 3의 차이가 나죠.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면 똑같은 값이죠. 그럼 이걸로 쓰도록 하지. 그러므로 여기서 정전 용량 값 물어봤으니까 여기 C 값은 오메가 V 제곱분의 Q 값으로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어진 대로 쓰면 되죠. 오메가 값은 2파이F니까 377이죠. 2파이F 값. 전압이 지금 주어진 값이 154kV로, 66kV로 주어졌으니까 66의 kV 3승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Q 값이 얼마나 주어졌냐면, 여기가 66이 아니라, 얼마 주어졌습니까? 3300V죠. 3300의 제곱에 분모 60kVA죠. 60kVA. 10의 3승. 60kVA. 그 다음에 뒤에 단위가, 요거 단위가 마이크로페로 물어봤으니까 공 6개 떼줘야 되죠. 그래야 뒤에 단위가 뭐가 나와요? 마이크로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 마이크로 공 6개 해주죠. 그래서 그냥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델타 결선일 때 오메가 CV 제곱에서 C 값을 바로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약 5마이크로페럿이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도 뭐 해야지 뭐. 아무튼 이렇게 풀어. 4.87 나오네요. 계산기 눌러보면. 그래서 참고로 충전 용량입니다.
다 알고 계신 거. 충전 용량 원래 수식이 Q 값이 오메가 C2의 제곱이라 그랬죠. 오메가 3상이면 Q 값은 오메가 C2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는 거죠. 그러잖아요. 3상이면 요게 몇 개 있어? 3개 있는 거 아닌가 지금? 3개 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먼저 델타 결선이었을 때 Q의 델타 값 말하는 거죠. Q의 델타 값은 오메가 C2의 제곱이 3개 있는데 이때 델타 결선일 때는 선간전압하고 상전압이 같잖아요. 그래서 요 값은 3 오메가 C V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죠. 델타 결선일 때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다. 그러면 Y결선일 때는 어떻게 된가요? Y결선일 때에는 Q의 델타의 값은 오메가 C2의 제곱의 3배죠. 는 하죠. 오메가 C, 여기 이 값 말하는 겁니다. Y결선일 때 이 값은 루트 3분의 V죠. 왜냐하면 Y결선이었을 때 일상의 전압은 선간전압의 공칭전압의 루트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나가죠. 요 값의 제곱에 곱하기 3이죠. 그럼 요 값은 오메가 C V제곱이죠. 그러므로 델타 결선일 때는 3 오메가 CV 제곱이었고 Y 결선일 때는 오메가 CV 제곱이므로 똑같은 용량을 델타 결선하게 되면 Y 결선에 몇 배가 된다? 3배가 된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조건이면 델타 결선의 충전 용량이 Y 결선의 충전 용량의 3배가 된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3배가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74번 문제는 어떤 콘덴서에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을 때 C값 구하라겠으니까 여기에서 C값 구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C값 요거. 그래서 여기서 C값을 구하는 거. 여기 하나가 빠졌군요. 델타 결선 C2의 제곱값. 오케이. 델타 결선의 3오메가. 델타 결선일 때 이렇게 풀게 되죠. 오케이. 그 다음 문제. 근데 델타 결선일 때 오메가 C V제곱, 이걸 잘못 풀었군요. 74번 문제. 델타 결선일 때 이것을 잘못 풀었네. 이 값하고 V 값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되죠. 내가 잘못 풀었네요. 곱하기 3이 도망갔네. 곱하기 3.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값이 4.9가 나오는 것이죠. 이거 넣어주세요. 여기 3이 빠졌네요. 3. 여기 3이 빠져서 3. 델타 결선일 때는 3 오메가 C2의 제곱이어서 3 오메가 CV 제곱이었는데 제가 이걸 루트 3으로 풀어버렸죠? 안 되죠. 이렇게 풀어야 되죠. 3을 넣어줘야 아마 여기가 약 5가 나올 겁니다. 4.2 얼마가 나올 거예요. 3 넣어주세요. 3. 제가 아까 잘못 풀었군요. 74번 문제. 75번 문제 갑시다. 75번 문제는 삼상 전원에 접속된 델타 결선의 콘덴서를 Y 결선으로 바꾸면 진상 용량 델타 결선의 몇 배가 되겠느냐? 델타 결선에서 Y 결선으로 바꿨죠. 그러면 진상 용량은 충전 용량이잖아요. 델타 결선이 Y 결선이 3배니까 델타를 Y로 갔으면 3분의 1만큼 줄어들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답입니다. (3분의 1만큼) 여기서 진상 용량은 충전 용량과 같은 거예요. 다음에 76번 문제. 정전 용량 C 페럿의 콘덴서를 델타 결선해서 삼상전압 V를 가했을 때 KV 용량하고 Y로 가했을 때 KV 용량은 얼마냐? 항상 델타의 값이 Y결선 값의 3배라고 했으니까 Y결선 용량에 대해서 델타 결선했으니까 3배가 답이 돼야 되죠. 정답이 4번. 4번이군요. 4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혼란스러우니까 정리해봅시다. 델타 결선일 때는
3오메가 CV제곱이고 Y결선일 때는 오메가 CV제곱입니다. 둘 다 오메가 C2의 제곱이 3개 있는 겁니다. 둘 다. 여기서 오메가 C2라는 말은, 요 말은 일상의 용량이죠. 일상 충전 용량. 그러니까 삼상 충전 용량은 일상 충전 용량의 3배란 뜻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델타 결선일 때에는 일상의 전압하고 선간 전압이 동일한 것 뿐이고, Y 결선일 때는 일상의 전압이 선간 전압의 루트 3분의 V가 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에 불과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이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지 정전 용량, 여기 지나서 77번, 6번, 77번 문제. T77번. 현수회자 4개를 1년으로 한 66kV가 있습니다. 현수회자 1개의 절연장이 1500메가옴입니다. 경과는 200m라고 했을 때 누설 콘덕턴스 물어봤죠. 자, 누설 콘덕턴스 값은, G 값은 R분의 1이다. 이때 여기 R 값은 뭐다? 이것은 현수애자 저항값이죠. 절연장. 그래서 누설 콘덕턴스는 현수애자 절연장의 역수로서 계산하면 된다. 자, 선로가 지금 우리 전체 선로가 1km라고 했고 경관이 200m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철탑이 몇 개 있냐면, 철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경관이 한 구간, 두 구간, 세 구간, 네 구간, 5구간 이렇게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200m씩 경관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200m씩으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거든, 지금.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1km죠? 1km 안에. 그렇다는 얘기거든, 지금. 그럼 여기가 지금 현수회자가 이렇게 매달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현수회자가 4개가 매달려 있는 거죠, 이렇게. 4개가 매달려, 전선이 여기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선, 여기 한 개 구간에 누설 콘덕턴스를 G의1이라고 보죠. 한 개짜리를. 그러면 여기서 누설되고, 여기 누설되고, 여기 누설되고, 여기 누설되고, 여기 누설되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그럼 1km 구간에 누설이 몇 개냐는, 하나, 200m, 둘, 200m, 셋, 200m, 넷, 200m에 가서 여기까지죠. 요거 그 다음 넘어가잖아요. 5개 구간이라는 얘기거든, 지금? 그럼 이 한 개 구간에 G의 온값을 구해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5개 구간이고, 5개 구간, 한 개 구간에 5배만 하면 된다는 얘기거든, 지금? 그러면 G 값은 R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R 값 계산해 봐야 되죠? 현수자 한 개의 저항이 얼마라고요? 1500메가옴이죠. 10의 6승. 현수자 한 개가 1500, 4개를 1년으로 잡았다고 했거든? 그러면 요것에 곱하기 4가 들어가죠? 요 값이죠. 요것이 5개 구간이라는 얘기지. 이해가셨나요? 5개 구간. 그러면 요거 계산하게 되면 요거 6 나오고, 요것은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이란다. 여기 올라갔으니까 5가 되겠죠? 6이죠? 9승이죠? 마이너스 9승 나오겠군요. 그러면 여기 6분의 5가 0.38일 거니까 0.83 곱하기 10 마이너스 9승 값이다. 이렇게 값이 나오죠. 계산기 안 눌러봐도 다 알아요. 보기가 0.48, 0.83이 다 똑같으니까 뒤에만 맞추면 되죠. 개념만 알면 다 풀어. 누설 콘덕턴스는 선로의 저항의 역수값이다.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 합성장을 다 구해가지고 해도 마찬가지죠. 합성장 개수, 한 개 개수를 5개로 나눠버리니까 점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처럼 한 개를 구해서 5개를 곱하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누설 콘덕턴스. 누설 콘덕턴스 구하는 문제가 이 문제만 가지고 있는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바꿔가면서 좀 더 있어요. 숫자를 바꿔가면서 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콘덕턴스, 현수회자 절연저항분의 1 이것만 알면 다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이 가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78번
연가라는 말은 연가 딱 연가 말아야 될 것이 3배수죠. 첫 번째, 즉 전선로 전체 구간을 3의 배수 등분하여 3배수 되는 지점마다 상하 전선을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 3배수, 3의 배수, 3배수 상하 전선 교체. 이유가 뭘까요? 하는 이유는 선로중수를 평행시키죠. 선로중수가 평행이 되면 이점이 있죠. 뭐가 있나요? 유도장애가 줄어들고 유도장애가 방지가 되고 경감이 되고 또 직렬공진 방지가 되죠. 직렬공진이 방지가 된다. 이렇게 3배수의 상하전선 교체 하는 이유는 선로중수 평형 하는 이유 3배수 상하 교체. 그래서 이렇게 하죠. 그러면 78번에 삼상 3선식 송전선로를 연가할 경우 전체 길이 몇 배수로 3배수마다 한다고 했습니다. 정답이 4번. 다음에 79번 문제. 선로중수를 전체적으로 평행되게 하고 근접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 연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유도장애 방지법에 가면 꼭 연가가 나오죠. 유도장애 방지 연가. 다음에 80번 문제. 다음 연가의 효과로 거리가 먼 것입니다. 직렬공진 방지, 선로중수 평형, 유도장애 감소, 대지 정전용량 감소. 정전용량 감소가 아니라 대지 정전용량을 평형시키는 거죠. 평형. 대지 정전용량을 평형시키는 거지 감소시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답변을 합니다. 다음 81번 문제. 복도체하고 다도체. 자, 복도체. 물론 여기 세 문제가 있는데 다도체와 복도체. 개념. 일단 요걸 알기 위해서는 단도체란 말을 용어를 먼저 알아야 된다겠죠? 단도체란 말은 일상 전선이 일선으로 되는 걸 말하고 복도체나 다도체는 일상의 전선이 여러 가닥이죠. 여러 가닥. 여기서 여러 가닥은 n값이 2, 4, 6 땡땡땡 짝수만 해야 됩니다. 짝수만. 요 중에서 두 선이 복도체고 나머지 선이 다도체죠. 4는 그냥 사도체라고 하면 되고 6개면 6도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상의 전선이란 말인데 한 상의 전선을 한 선으로 할 거냐 여러 개로 할 거냐 그런 얘기죠.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었던가요? 다도체. 자, 다도체를 쓰게 되면 일방향성의 전선이니까 전류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가죠. 그러면 두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흡인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도체 최대 단점이 나중에 단락사고가 나서 큰 전류가 흘러갔을 때 두 도체가 붙어버리죠. 그래서 문제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방향 전선이니까 같은 방향 전선이니까 흡인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자, 이 복도체를 쓰게 되면 반드시 등가 반지름을 알아야 되죠. 등가 반지름. 그래서 이 등가 반지름이 바로 복도체 체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등가 반지름 값은 R 다시 값은 R 값의 n분의 1승의 S 값의 n분의 n-1승 요거 꼭 반드시 알으셔야 되죠. 그래서 등가 반지름이 반드시 나오고요. 복도체를 쓰게 되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좋은 점, 이점, 특징 생각해 봅시다. 복도체를 쓰게 되면 먼저 인덕턴스 그 다음에 리액턴스 감소합니다. 식 써보면 금방 압니다. 인덕턴스 L 값이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의 R분의 T 값에 로그 10의 R분의 T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 10의 R분의 T로 되어 있으니까 자, 이 값이 커지죠. 복도체를 쓰면 커진단 말이에요. 이게 커지면 요 값이 줄어들죠. 그럼 요 값 줄어들잖아요. 이해가셨나요?
그 다음에 X의 값은 유도 값이니까 오메가 L을 말하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값이 줄면 같이 줄잖아요. 그래서 인덕턴스하고 리액턴스는 무조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C하고 Q 증가하죠. C는 정전 용량이고 Q는 충전 용량이잖아요. 당연히 Q 값이 오메가 C, E 값이니까 여기 커지면 같이 커지죠. 이제 C 값이 문제군요. C 값은 0.02413을 로그 10의 R분의 D로 나눈 값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값이 커지면 아까 나왔었잖아요. 요것에 반별이 한다고요. 이 값이 커지면 요게 줄어들죠. 줄어들면 여기 증가하잖아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정전 용량이 증가하면 충전 용량도 따라서 증가해. 자, 퍼센트 인덕턴스나 리액턴스 감소는 약 얼마만큼 감소하냐면 20%만큼 감소합니다. 정전 용량도 약 20%만큼 감소합니다. 충전 용량은 약 30%, 요거 20%만큼 증가합니다. 요건 약 30% 정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리액턴스 약 20% 감소, 정전 용량 약 30%, 20% 증가. 요것도 증가죠.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복도체를 쓰게 되면 또 하나, 둘, 세 번째. 복도체를 쓰게 되면 전위 경도가 줄어들죠. 전위 경도는 거리에 대한 전압이라는 뜻이니까 도체의 반지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도는 줄어들죠. 전위 경도가 줄어들었다는 말은 절연을 더 낮게 잡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저감절연이라는 뜻이죠. 저감절연. 전위 경도가 저감절연. 요 말은 피력이 동작이 더 확실합니다. 동작 책무가 경감되죠. 피력이 작동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복도체 쓰게 되면. 이런 이점들이 많죠. 복도체. 근데 복도체를 쓰게 되면은, 요거 더 쓸까요? Q 값에서 충전 용량 증가한다겠죠? 또 리액턴스 감소한다겠죠? 전위 경도 줄어들어서 피력이 동작 책무 경감한다겠죠? 그래서 안정도가 좋아집니다. 안정도 증진. 안정도가 개선되죠? 안정도. 계통을 안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정도가 좋아집니다. 자, 단점은 뭐가 있냐면, 단점은 단락사고 시, 아까도 얘기했죠? 단락사고가 났을 때 같은 방향의 전류니까 흡인력을 받아서 소도체 충돌합니다. 소도체가 충돌해버리면 복도체 만드는 방법이 필요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도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바로 스페이서 댐퍼를 사용합니다. 스페이서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죠. 가운데 벌려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도체예요. 복도체.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죠. 거기 81번 문제. 송전선에서 복도체를 사용하는 경우 같은 단도체를 사용하는 것에 우수한 점으로 알맞는 것은 코로나 방전 하나가 빠졌군요. 전위 경도가 줄어드니까 코로나 방전 개시 전압이 낮아져서 코로나 방전의 변화가 더 좋아지죠. 코로나 방전이 되죠. 그러나 전위 경도가 줄어들게 되면 코로나 방지되죠. 이렇게 빠졌군요. 그 값은 이제 변화가 없단 말은 틀리고 코로나 방전 개시 전압이 낮아집니다. 코로나 방전 개시점이 높아지니까 좋아지지. 미안합니다. 코로나 방전 개시점이 높아지고요. 나번에서 전선의 인덕턴스하고 정전 용량이 감소합니다. 인덕턴스는 감소하고 정전용이 증가한다고 했고 전위 경도 감소한다 그랬죠. 안정도 증대된다 그랬으니까 라번만 맞죠. 코로나 방전 개시 전압의 변화가 없다. 코로나 방전 개시 전압은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죠. 82번 문제. 복도체를 사용하면 송전선로를 단도체로 사용하는 것에 비교해서 알맞는 것은 작용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 모두 감소한다. 인덕턴스와 모두 증가한다. 인덕턴스 감소, 정전 용량 증가. 3번이군요. 다음 83번. 복도체 사용하면 송전 용량은 어떻게 되느냐? 송전 용량이 증가하는 이유. 송전 용량
송전 용량의 기본 수식 값은 P는 X분의 ES, ER 값에 쌓인 델타 값이죠. 송전 용량 기본 수식 값. 이때 여기 요 X가 리액턴스 아닌가요? 그러므로 아까 복도체를 쓰면 인덕턴스하고 리액턴스가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리액턴스가 감소하면 송전 용량은 증가하게 되죠. 그러므로 송전 용량이 증가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인덕턴스가 감소해서 리액턴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덕턴스가 감소하고 용량이 증가한다. 정답이 4번. 송전용. 갑자기 송전 용량적으로 물어보니까 그렇죠. 그냥 단순히 하면 인덕턴스 감소, 정전 용량 증가 다 외웠잖아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죠. 이유는 송전 용량식이 리액턴스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복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그럼 이제 우리 과정 중에 전선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선로 중수가 다 끝났습니다. 문제는 몇 문제씩 없죠. 그래서 간단하게 외워놓고 시간 다 돼가나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세요. 선로 중수하고 그 다음에 전선로 부분까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로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질문 없음. 앞에 요점 정리를 해놨더니 잘 나가서 좋네.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그 다음 문제 코로나죠. 코로나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외우라고 했나요? 코로나 국부적으로 방전하는 현상이죠. 첫 번째 공기절연. 교류는 21.1 킬로볼트 퍼 센티메타. 직류는 30 킬로볼트 퍼 센티메타. 요 두 가지. 시험은 요 교류를 사용하니까 교류 쪽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죠. 이 전압을 넘어서 방전하는 것이 코로나 방전이거든. 코로나19 공기절연. 두 번째 방전 개시전압 있죠. 그죠? 코로나 임계전압, 방전 개시전압, 임계전압 2의 제로의 값은 24.3 M0 M1 델타 D 로그 10의 R분의 D 단위는 킬로볼트. 요 수식 하나. 그 다음에 코로나의 종류, 구분 두 가지라 그랬었는데 기중 코로나가 있고 연면 코로나가 있다. 기억 안 나십니까? 기중 코로나가 있고 연면 코로나가 있다. 그죠? 코로나의 영향. 코로나가 발생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원래 코로나라는 말은 전선의 전이 강도가 커져서 전개 강도가 커지게 되고 전개 강도가 크게 되면 공기의 절연층을 뚫고 방전하면서 소리를 내는 현상입니다. 이게 코로나죠, 지금. 그래서 요 수치를 외워야 되고요. 그때 방전 개시하는 전압이 임계전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방전을 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한계전압이죠. 임계전압. 종류는 공기 중에서 발생하고 이 애자 표면에서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영향을 하게 되면 먼저 코로나에서 손실이 발생한다 그랬죠. 손실 시까지 외우고 있으면 더욱 좋고요. 뭐냐 여기서 손실 발생. 그 다음에 코로나는 방전하니까 반드시 잡음을 수반하죠. 불꽃이 발생하면서 잡음이 발생을 하고요. 또한 유도장애도 줄 수가 있고요. 또는 그 유도로 인해서 계정기의 동작을 오동작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계정기 동작을 오동작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유도. 그 다음에 손실에서 그 다음에 부식이 되죠. 부식은 오존이 발생합니다. 오존이 발생해서 부식이 된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소호 리액터 방식에서는 그 소호 리액터의 작용을 경감시키죠. 소호
작용을 방해합니다. 소호 능력 저하. 소호 리액터 방식의 소호 능력을 저하시키죠. 소호 능력 저하. 이렇게. 그 다음에 영양 중에서 이건 다 나쁜 점들이고 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충격파 진행 방해. 충격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좋은 점이에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코로나를 방지하려면은 요 임계전압을 높여서 방전이 안 되도록 해주면 되죠. 요 임계전압을 높여서 방전은 안 되도록 해주면 된다. 그러면 여기 수식 중에서 키우려면 자, 이 값을 키우든지 요걸 키우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군 지금 요 말이. M0는 전선 그러니까 전선 표면 계수죠. 전선이 어떤 전선을 썼느냐. M5는 날씨가 어떤 상태냐. 여기 델타는 상대 공기 밀도고요. 코로나에 이해하려면 요걸 알아야 쉽죠, 실은. 전선 주위에 상대 공기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전선의 전개 강도가 달라지고 전개 강도가 달라져서 국부적으로 요 전압 이상이 되면 방전하는 현상이 코로나 방전이거든요. 그러면 방지 대책은 뭐냐? 방지 대책은 바로 임계전압을 상승시키면 된다. 임계전압을 높인다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임계전압을 높일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높일 것이냐. 굵은 전선을 쓰면 되죠. 도체 굵은 거 쓰면 된다. D값 키우면 된다. 근데 D값은 무조건 키울 수는 없고 다도체 또는 중공연선 이걸 사용을 하죠. 그래서 복도체를 쓰거나 중공연선을 사용하면 코로나 방지가 된다. 이렇게 바로 직결시켜야 되죠. 직결. 아무튼 굵은 전선의 의미가 아무튼 복도체를 쓰든지 중공연선을 쓰든지 굵기만 하면 되죠. 참고로 ACSR은 경동선보다 코로나 방지에 유리하죠. 왜냐하면 ACSR이 경동선에 비해서 직경이 1.4배만큼 더 크다겠으니까. 그래서 ACSR은 경동선보다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임계전압을 높이려면 이걸 키우면 되죠. 선간거리 증가. 그러니까 선간거리 증가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실은 철탑 구조물이 커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탑 구조물을 안 키우고 하는 방법이 복도체죠. 그 얘기가 쉽게 말하면 증가. 그래서 가선 금구류 개량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낡은 전선 교체, 가선 금구류 개량 뭐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방지 대책이죠. 그리고 코로나 방지하게 되면 이렇게 쭈르륵 에워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단만 쭈르륵 찍으면 되죠. 이렇게 그냥. 불러드리겠습니다. 84번. 불러드려야지. 자, 전극의 어느 일부분의 전이 경도가 커져서 공기와 절연이 파괴되는 현상이 코로나 현상이다. 나번. 이때 반드시 교류 21.1kV 외워야 됩니다.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최근에 문제 보면 있습니다. 공기 절연층 21.1kV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85번 문제. 코로나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게 뭐라고요? 임계전압을 높이는데 임계전압을 높이는 방법으로 굵은 전선을 쓰면 되죠. 바깥 지름을 크게 한다. 가번이 답이죠. 86번. 코로나 임계전압이 높아지는 경우는 다음 중 어느 경우냐? 금방 똑같은 문제네. 굵은 전선 사용. 정답이 나번. 그 다음에 87번. 선로에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전선이 부식됩니다. 왜 그러죠? 부식은 바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오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 정답이 라번. 그 다음에 98번 문제, 89번 문제. 88번 문제. 지금 요 시기 피크식으로서 코로나 손실을 나타내는 수식입니다. 요 수식도 외워야 됩니다. P는 델타분의 241 가로 열고 F 플러스 25 가로 닫고 루트 2B분의 D 2-E0의 제곱값 CM-5승 여기까지. 왜냐하면 코로나 손실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임계전압 수식하고 코로나 손실식하고 두 식을 외워야 되는데 잘 안 외워질 겁니다. 잘 안 외워지면 포기하세요. 어차피 잘 안 외워지면 포기해야지 어떡해. 그죠?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외워지면 외우고 말면 말고
왜냐면 시험 문제가 나오는 주기가 굉장히 길어. 뭔지 아시죠? 나오는 주기가 길기 때문에 다른 공식들 많이 있는 거 다 외우고 이제 좀 여유가 생길 때 외우는 공식입니다. 여유가 좀 있을 때, 여유가 없을 때는 안 외워도 돼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나오는데 주기가 좀 길다는 것 뿐이지. 여기에서 이 제로값이 임계전압이죠. 임계전압, 이 제로값이 임계전압입니다. 그 다음에 89번 문제입니다. 송전선의 코로나선과 관계가 깊은 것은, 코로나 손실은 상대 공기밀도, 송전선의 정전 용량, 그 다음에 거리, 전압이 있는데, 코로나하고 제일 관계가 깊은 것은 여기 아까 24.3 여기 임계전압식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전선의 굵기지만, 이해가셨죠? 굵기지만 요 상대 공기밀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손실식에도 상대 공기밀도가 델타분해라고 적혀 있죠. 요 델타가 상대 공기밀도입니다. 이 공기밀도가 상당히 중요해. 코로나는. 그래서 정답이 가번이 정답이 되죠. 가번. 여기까지 코로나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외웠던 것보다도 문제가 더 덜하죠. 그래서 여기 외웠던 정도까지 외우세요. 외울 정도. 영양, 특히 영양 중 아닌 것이 문제가 나올 공탄들이 크기 때문에 영양 잘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방지 대책하고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200번까지 갈 거니까 200번까지 준비해 오세요. 자, 질문.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